긴장돼서 자기가 하나도 못 적었다. 근데 지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수님께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칠판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으면 그냥 학생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일단 기계공학과의 경우는 면접 전에 서류 전형에서 서류 및 필기 시험을 치게 돼요. 물론 내년부터는 필기가 사라진다고는 하는데 가을 학기까지는 아직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론 전공 면접을 본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필기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기계공학과의 경우는 4대 역학을 위주로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했었고, 그 외에도 열전달이나 진동화학이나 뭐 기계요소 설계 같은 기계공학 응용 과목들을 너무 세부적으로 까진 아니더라도 주요 개념들을 이해를 하고 어떤 일상적인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를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는 면접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을 잘 보시려면 우선 개념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면접에서도 제 경우에는 그렇게 어떤 과목에 대해서 정말 심화된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부차함수가 뭔지 뭐 이런 것 같은 개념적인 문제들을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면접을 위해서는 일단 각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뭔지 이해를 하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생명과는 이제 과목의 특성상 기계공학과보다 암기를 바탕으로 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단계의 특징들이 뭔지를 확실히 알고 유기적으로 좀 연결을 시킬 수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데, 생명과 면접 같은 경우는 100% 지식을 물어보는 면접이고 다대다 면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빨리 대답을 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면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딱 문제를 물어봤을 때 자기가 탁탁 대답을 할 수 있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생화학하고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전공책을 간단하게 한번 다 훑어보고 정리를 한 다음에 같이 면접을 보는 친구들이랑 좀 스터디를 많이 했어요. 서로 물어봐줘서 빨리빨리 대답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정말 실전에서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타대생이기 때문에 면접관으로 들어오신 교수님들께서는 아무래도 다 카이스트에서 각 과목들을 가르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과목이라도 카이스트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다른 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지 또는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다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 경우에는 면접을 볼 때 어떤 과목에서 질문이 들어와도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 내용을 질문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웠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서, 가능하다면 카이스트에서 다루는 교재를 한번 보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어느 정도는 훑어보고 오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다대다 면접이다 보니까 저는 다대다 면접이라서 더 긴장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남들이 맞추는데 내가 못 맞추는 거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었고, 빨리 대답하지 못해서 내가 대답하려고 생각해놨던 것들을 다른 사람이 먼저 대답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가 이제 앞에 딱 들어가면 공통질문서가 있고 그거를 칠판에다 적고 나서 차례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한 4번째 순서 정도에 발표하셨던 분이 긴장돼서 자기가 하나도 못 적었다. 근데 지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 입장에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셨는데, 교수님께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칠판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으면 대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학생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셔가지고 그때 갑자기 분위기가 엄청 싸해지면서 저도 더 긴장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질문 주셨던 거에 바로 생각이 안 나서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말씀도 드렸고 잘못 얘기한 것 같아서 나중에 수정도 했습니다. 그래도 붙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이 생각한 바를 올바르게 교수님께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은 면접을 봤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6단계 중에서 그걸 말해보고 싶은 사람 말해봐라 해서 제가 먼저 손에 들어서 이제 2번째 단계까지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께서 근데 거기까지만 말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면 약간 자기의 말이 잘려서 틀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한 거고, 어떻게 보면 잘했다는 뜻이니까 너무 긴장 안 하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끝나고 나서의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필기시험을 친 직후랑 면접을 본 후에 이게 2번이 있었는데, 필기시험을 보고 나서도 저는 그렇게까지 잘 보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졌었는데 앞에 앉은 학생들은 막 시험 시간에 계속 열심히 뭔가를 쓰고 있고 저는 쓸 내용이 없고, 그래서 조금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필기시험을 합격을 했었고, 면접도 제가 잘못 대답한 부분이 몇 개 있어서 크게 잘했다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있었는데 그래도 교수님들께서 제가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나 연구하고 싶어하는 저의 가능성을 좋게 봐주신 게 아닌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못 봤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면접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고 결과를 침착하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생명과 면접은 방이 총 4개인데 30분씩 방 4개 해서 총 2시간의 면접을 봐요. 한 2개 정도까지의 면접을 끝냈을 때 아 진짜 더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해온 것도 너무 힘든데 그만큼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어찌됐건 어떻게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하면서 힘들어도 시간이 다 해결해준다 뭐 이런 게 맞는 말인 것 같고, 또 면접을 준비하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진짜 살이 엄청 많이 빠졌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또 금방 다시 회복하더라고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요즘에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생명과에서는 아무래도 코로나랑 관련된 연구 과제를 굉장히 많이 해요. 교수님께서 전제를 주셨던 게 만약에 너가 뉴로를 공부하는 학생이다, 그런 랩에 들어갔는데 교수님께서 뜬금없이 코로나 백신을 연구하는 주제를 줬다. 그랬을 때 너의 반응은 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1번이 일단 시키니까 한다, 2번 안 한다, 3번 일단 공부한다, 4번 선배한테 물어본다, 뭐 이런 4가지 선단을 주셨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보통은 대부분 다들 뭐 일단 공부한다 뭐 이런 대답을 많이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들 이유를 물어볼 줄 알고 이유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오케이 하고 나서 이유를 안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안 하겠다고 대답했던 학생들이 좀 걱정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창의적인 질문을 딱히 받았다는 이야기는 저도 못 들어봤고, 전공적인 질문 이외에는 자기소개서에 적었던 내용 중에 본인이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어느 분야를 연구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적었으면 그 분야가 최소한 뭔지, 어떤 곳에 적용이 되는지, 왜 연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본인 의견을 물어보시는 교수님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본인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왜 자기가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확실하게 본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